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는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휩쓰며 오스카 이관왕의 위협을 달성한 화제작이다. 이 작품은 K-팝 걸그룹이 악령 사냥꾼으로 활약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마 보이그룹과 치열하게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았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차트 1위를 석권하고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상위권을 장악하며 문화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주제곡 골던은 K-팝 최초로 아카데미 오리지널 송상을 차지한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냈다. 시상식 무대에서 연출 매기 강과 프로듀서 미셸 웡은 한국계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자로서 모든 한국인에게 바치는 상이라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포함한 관객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골던을 떼창 부르는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 화제가 됐다. 이 작품은 K-팝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악령 퇴치 액션을 절묘하게 버무린 독창성으로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고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과 오리지널 송상, 크리틱스 초이스 이관왕, 그래미 시각 매체 최우수 노래상까지 싹쓸이하며 시상계의 골든타임을 열었다.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는 치밀한 안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악마들을 제압하는 설정이 신선함 그 자체였다. 미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캐릭터 스티커가 최고 인기 교환 아이템으로 떠들썩할 정도였고 OST, 요 아이돌 같은 트랙들은 실제 콘서트급 라이브로 재현되며 팬덤을 폭발시켰다. 디즈니 슈토피아이나 픽사 엘리오를 제치고 수상한 건 이 작품의 압도적 완성도를 입증한다. 한국 팬들은 매기 강의 소감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K-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실감했다. 흥행 면에서도 넷플릭스 역사상 최단 기간 조회수 기록을 세웠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사운드 트랙 앨범은 그래미 수상으로 K-팝의 할리우드 진출을 상징하게 됐다. 시상식 현장의 골던 라이브 퍼포먼스는 전 세계 관객을 하나로 묶는 마법 같은 순간으로 영원히 회자될 터다. 이 성공은 K-팝과 애니메이션의 크로스오버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됐으며 앞으로 유사 프로젝트들의 물꼬를 텄다. 전 세계가 주목한 캐대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대본을 바탕으로 일만 자로 써줘. 더보기 5406. 저는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수상 내용은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웹 검색됨. 제가 앞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K-팝 데몬 헌터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작품이며 아카데미 이관왕도 사실입니다. 제 지식 범위 밖의 최신 사건이었네요. 바로 1만자 글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K-팝이 할리우드를 정복한 밤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이관왕의 모든 것. 프롤로그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2026년 3월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 오스카 시상식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속에서 할리우드의 네로라 하는 스타들이 손에 응원봉을 들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3명의 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마이크를 잡았고
객석은 연신 함성과 박수로 들끓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오리지널 송상 2개의 황금빛 오스카 트로피를 동시에 거머쥔 순간이었다. K-팝이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 무대 위에 당당히 섰다. 이 작품은 단순히 오스카를 받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다. 할리우드의 문법과 K-팝의 에너지가 충돌하고 융합하며 탄생한 21세기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2025년 6월 공개된 이 작품은 넷플릭스 역대 최다 스트리밍 기록을 경신하며 플랫폼 역사를 새로 썼고, 더 할리우드 리포터 시상식 시즌 내내 멈추지 않는 기세로 트로피를 쓸어 담았다. 이제 그 모든 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보자. 1. 작품의 탄생 K-팝과 악령 사냥의 뜻밖의 만남. K-팝 데몬 헌터스의 기획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은 반신반의했다. K-팝 걸그룹이 악령을 퇴치한다는 설정은 지나치게 엉뚱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장르적이라는 반응이 공존했다. 그러나 연출을 맡은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페란스는 이 황당해 보이는 전제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깊이를 끌어냈다. 줄거리는 HUNTRX의 멤버 루미아 등 초, 미라메이, 홍, 조이지영, 유가 음악의 힘으로 악마들이 인간 세계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낸다는 내용을 따라간다. MBC 누즈.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액션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이 진정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감동적이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는 아이돌의 삶과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지키는 영웅의 삶이 겹쳐지면서 작품은 보여지는 것과 실제 존재의 간극을 섬세하게 탐구한다. 아름다운 무대 의상 아래 감춰진 상처와 피로, 팬들의 환호 속에서도 지울 수 없는 고독 K-팝 데몬 헌터스는 그것을 판타지라는 외피로 포장해 이야기한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프로덕션을 담당한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도 혁신적이었다. K-팝 뮤직비디오 특유의 강렬한 색감과 정교한 안무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작진은 실제 K-팝 퍼포먼스의 움직임 데이터를 참고하고 한국의 무속 신앙과 전통 미학에서 악령의 비주얼 모티프를 차용했다. 화려한 무대 조명과 전통적인 동양의 어둠이 교차하는 그 화면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미학적 성취였다. 2. 폭발적인 반응. 넷플릭스를 뒤흔든 여름. 2025년 여름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예상대로 K-팝 팬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매기 강과 그 팀의 거의 1년에 걸친 홍보 활동이 이어지는 동안 처음에는 K-팝 팬들이 빠르게 작품에 접속했고, 여름이 지나며 일반 대중도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그 성공은 가파르게 치솟으며 결국 넷플릭스 역대 최다 스트리밍 영화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작품이 극장에도 함께 개봉했을 당시 넷플릭스 최초의 박스 오피스 1위 타이틀을 안겨줬으며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역대 최고 순위 사운드 트랙이 됐고, 꼴덤과 요 아이돌 같은 히트곡들은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최상위권을 점령했다. MBC 누즈.
특히 요 아이돌은 묘한 아이러니를 지닌 노래였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팬의 시선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대 위의 존재가 관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당신이 나를 우상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고백이었다. 이 곡은 단순한 팝송을 넘어 아이돌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로 읽혔고 그것이 K-팝을 잘 모르는 서양 관객들에게도 깊이 닿았다. 작품에 대한 팬들의 열기는 영화 캐릭터들이 2025년 헬로윈 코스튬으로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될 만큼 광범위하게 퍼졌다. MBC 누즈 3. 시상식 시즌의 독주 황금의 계절. 넷플릭스 스트리밍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성취였지만 K-팝 데몬 헌터스의 진짜 질주는 시상식 시즌이 열리면서 시작됐다. 골든글로브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오리지널 송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오스카 전초전의 승자로 떠올랐다.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이관왕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래미 시상식에서 골던이 시각 매체 최우수 노래상을 수상하며 K-팝 최초의 그래미 수상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이쯤 되자 업계에서는 오스카 수상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디즈니와 픽사의 대작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나섰고 오리지널 송 부문 역시 쟁쟁한 후보들이 질비했다. 그럼에도 K-팝 데몬 헌터스는 마침내 2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코난 오브라이언이 두 번째로 사회를 맡아 ABC와 훌루를 통해 돌비 시어터에서 생중계됐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그리고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 해도 K-팝 데몬 헌터스의 순간들이었다. 4. 그날 밤의 무대 눈물과 응원봉의 바다. 장편 애니메이션상 시상이 발표되는 순간 돌비 시어터에는 환호가 터졌다. 감독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페란스 프로듀서들이 무대 위에 올랐고 매기 강은 수상 소감을 눈물로 시작했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이 상은 한국과 전 세계 모든 한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매기 강은 감격스럽게 선언했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자신과 같은 얼굴이 이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처럼 생긴 분들께 이런 영화에서 우리를 보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오리지널 송상 수상 소감은 또 다른 감동이었다. 루미 역의 노래 목소리를 담당하고 골던의 작곡에도 참여한 이제이에이가 트로피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릴 때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림을 받았는데 이제 모두가 우리 노래를 한국어 가사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은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넷플릭스 TUDUM. 그리고 골던 라이브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이제이에이,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에 올라 차트 1위 히트곡을 열창하는 동안 객석의 후보자들과 시상자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에 맞춰 함께 즐겼다. 넷플릭스 TUDUM.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인들이 K-팝 공연의 팬처럼 응원봉을 흔드는 그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즉시 폭발시켰고 수십 시간이 지나도록 각종 플랫폼에서 화제를 이어갔다. 5. 역사의 무게 K-팝이 오스카를 만나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오스카 이관왕은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K-팝과 한국 문화가 세계 대중문화의 주류 중심부로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었다. 꼴도는 K-팝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오리지널 송상을 수상한 곡이 됐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BTS가 빌보드를 정복하고 블랙핑크가 코첼라 무대에 서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은 이후에도 K-팝 음악 자체가 오스카 무대에서 최고의 영예를 받기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EJEA의 눈물 속에는 K-팝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던 수많은 팬들의 감정이 녹아 있었고, 그 감정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전달됐다. 매기 강 감독의 수상은 또 다른 역사였다. 한국계 여성 감독이 오스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아시아계, 특히 여성 감독의 자리는 늘 좁았다. 그 유리천장을 깨는데 악마를 퇴치하는 K-팝 걸그룹이라는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작품이 얼마나 시대의 요구에 정확히 응답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매기 강은 공동 감독 크리스 아페란스와 함께 캐스트 전체를 시상식에 데려오기 위해 추가 티켓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함께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그 말에는 이 작품이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졌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6. 헌트릭스의 세계 캐릭터와 세계관의 힘.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주인공 그룹 HUNTRX의 매력이다. 보컬리스트 EJEA,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는 각각의 캐릭터의 노래 목소리를 입히며 거대한 팬 베이스를 형성했다. MBC 누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실제 아티스트의 팬덤처럼 사랑받는 현상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작품의 경우 그 경계가 유난히 흐릿했다. EJEA,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는 단순히 목소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루미, 미라, 조이라는 캐릭터와 동일시되며 HUNTRX라는 집단 정체성을 실제 세계에서도 구현했다. 이 전략은 절묘하게 성공했다. 팬들은 캐릭터를 응원하면서 동시에 그 목소리를 가진 실제 아티스트를 응원했고, 아티스트들은 시상식 무대에서 캐릭터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냈다. 어릴 때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림받았다는 EJEA의 고백은 단순한 수상 소감이 아니라 루미라는 캐릭터가 걸어온 길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작품 속 세계관도 정교했다. 악마들이 보이그룹으로 위장해 사람들의 영혼을 노린다는 설정은 아이돌 산업의 어두운 이면, 팬덤 착취, 이미지 소비, 영혼 없는 콘텐츠 생산에 대한 은유로도 읽혔다. 반면 HUNTRX는 그 모든 함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지키며 싸운다. 이 대비 구조는 K-팝에 대한 단순한 찬미가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복잡한 사랑의 시선을 담고 있었다. 7. 음악의 힘. 꼴던이 세계를 바꾼 방법. K-팝 데몬 헌터스의 또 다른 주인공은 단연 음악이다. 특히 꼴던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영혼이었다. 사운드 트랙은 2025년 빌보드 역대 최고 순위 사운드 트랙이 됐으며, 꼴던과 요 아이돌 같은 히트곡들은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상단을 점령했다. MBC 누즈, 이는 단순히 애니메이션 OST치고는 잘 됐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메인스트림 팝 시장 전체를 통틀어 최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의미였다. 골던의 매력은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가사, 후크처럼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진정성에 있었다. 이 곡은 K-팝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특정 아이돌 그룹의 팬이 아니어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 빛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담았다. 오스카 시상식장에서 응원봉을 든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것은 그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었음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래미에서의 수상도 역사적이었다. 이 작품은 이미 골든 글로브에서 2개의 상을 받았고 그래미에서 K-팝 역사상 최초의 수상으로 기록을 세웠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K-팝이 그래미에서 인정받는 것은 수년간 팬덤이 소망해온 일이었다. 그것이 영화 OST를 통해, 그것도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예상 밖의 경로였지만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순수하게 음악의 힘으로, 이야기의 힘으로, 감정의 힘으로 마침내 그 문을 열었으니. 8. 글로벌 현상 문화적 파급력의 지형도. K-팝 데몬 헌터스가 만들어낸 문화적 파급력은 스트리밍 수치나 시상식 트로피로만 측정할 수 없다. 작품을 향한 팬들의 열기는 캐릭터들이 2025년 헬로윈 코스튬의 인기 선택지로 자리 잡을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MBC 뉴즈. 미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HUNTRX 캐릭터 굿즈가 최고 인기 교환 아이템이 됐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단순히 기존 K-팝 팬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대에게 K-팝 문화의 입구를 열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다. 매기 강의 수상 소감. 한국과 전 세계 모든 한국인에게 바칩니다. 은 한국 팬들에게 단순한 축하 그 이상이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주는 자부심과 BTS의 빌보드 성취가 주는 뿌듯함이 합쳐진 더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는 한국 문화 자체,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다. 골든 글로브부터 그래미, 크리틱스 초이스, 오스카까지 이 완벽한 시상식 그랜드슬램은 단일 작품이 이토록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인정받은 드문 사례로 기록됐다. 그 과정에서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히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을 K-팝과 한국 창작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문화 중계기 역할을 했다. 9. 앞으로의 이야기 속편과 새로운 시대. 이미 지난해 8월 할리우드 리포터가 넷플릭스와 소니 애니메이션에서 속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처음 보도했고 오스카 시상식 직전 주에 넷플릭스는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페란스와 단연간의 집필 및 연출 계약을 체결하며 속편 제작을 공식화했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구체적인 개봉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 발표 자체가 K-팝 데몬 헌터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 속편에 대한 기대는 복잡하다. 이미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둔 작품의 후속편이 원작의 신선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매기 강 감독이 이 세계관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증명됐다. 오스카 수상 이후 넷플릭스가 그에게 단연간 계약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상업적 판단이 아니라
이 감독이 만들어낼 이야기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K-팝 데몬 헌터스가 열어놓은 가능성의 문이다. 이 작품이 보여준 것은 K-팝의 미야기 애니메이션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였다. 그 성공 이후 유사한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기획되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 안팎에서 들려온다. K-팝과 할리우드의 협업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검증된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오스카 시상식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는 수천 개의 클립이 올라왔다. 응원봉을 든 객석의 장면, 이재이의 눈물, 매기 강의 소감, 그리고 골던의 라이브 퍼포먼스. 각각의 영상들은 수백만 번 재생됐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 역사적인 밤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공유됐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에서 이룬 것은 단순히 두 개의 트로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K-팝의 세계 진출 여정이 마침내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어릴 때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림받았던 이재이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무대 위에서 공식적으로 복권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기 강 같은 한국계 창작자가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이들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관객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골던은 K-팝 최초의 아카데미 오리지널 송 수상곡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그 황금빛 순간은 이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후에 나올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한국과 K-팝이 세계 문화의 심장부에 황금빛 발자국을 남긴 그 밤 K-팝 데몬 헌터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됐다. K-팝 데몬 헌터스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하며 속편은 제작 준비 중이다. 타이틀 빼고 나레이션식으로 일만 잤어줘. 5409 웹 검색됨. 2026년 3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 안의 공기는 여느 오스카 시상식 밤과는 조금 달랐다. 객석 어딘가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있었다. 응원봉이었다. 세계 최고의 영화 시상식이라는 이 고풍스럽고 엄숙한 공간에 K-팝 팬덤의 상징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날 무렵 그 작은 빛들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를 함께 목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이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차지하며 이관왕에 올랐다. 숫자로만 보면 간결한 문장이다. 두 개의 상, 한 편의 영화. 하지만 그 두 개의 트로피가 품고 있는 무게는 단순한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세계 시장을 두드려온 K-팝의 긴 여정이 마침내 가장 상징적인 무대 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고, 한국계 창작자가 할리우드의 심장부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으며, 어릴 때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세계 앞에서 복권된 순간이었다. 이 영화가 처음 기획 단계에서 세상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반응은 엇갈렸다. K-팝 걸그룹이 악령을 퇴치한다는 설정은 일부에게는 신선하게 또 일부에게는 지나치게 장르적으로 들렸다. 2021년 처음 제작을 발표한 이후로
4년간 소식이 없어서 진짜 만들어지는 거냐는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그러나 매기 강 감독과 공동 감독 크리스 아페란스는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단순히 K-팝을 소재로 한 오락물이 아니라 K-팝이라는 문화 현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작품을. 세 명의 여성이 악마 사냥꾼으로 나타나 악마들을 물리치고 인간 세계에서 봉인하기 위한 혼문이라는 장벽을 만들었고, 이 유산은 노래를 통해 혼문을 유지하는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마 사냥꾼으로 이중생활을 하며 비밀리에 악령 라이벌 보이 밴드 사자 보이즈와 대결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CINELINX. 표면적으로 읽으면 액션 판타지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치밀한 은유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여야 하는 아이돌의 삶과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지켜야 하는 영웅의 삶이 포개진다.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 사이의 간극, 팬들의 환호 속에서도 지울 수 없는 고독, 아름다운 무대 의상 아래 감춰진 피로와 두려움. K-팝 데몬 헌터스는 그것을 판타지라는 외피에 싸서 이야기하되 결코 그 무게를 희석시키지 않았다. 신화, 악마학, K-팝 요소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독특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가 담긴 영화를 제작하고자 했다는 강 감독의 의도. CINELINX는 화면 곳곳에서 구현됐다. K-팝 뮤직비디오 특유의 강렬한 색감과 정교한 안무 시퀀스가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이었다. 실제 K-팝 퍼포먼스의 동작 언어를 참조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 문법으로 재구성했고, 한국 무속 신앙과 전통 미학에서 끌어온 악령의 비주얼은 동양의 어둠과 현대적 화려함이 교차하는 독보적인 미장센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물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2025년 6월 20일 더 할리우드 리포터이었다.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K-팝 팬덤이 움직였다. 이미 예고편과 티저 단계에서 높아진 기대감이 공개와 동시에 현실로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 작품의 남다른 점이었다. 팬덤의 반응이 잦아들기는커녕 그것이 일반 대중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K-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음악을 찾아 들었다. 아이들이 캐릭터를 흉내냈다.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었다. RURALRADIO.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K-팝 데몬 헌터스는 지금까지 플랫폼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로 기록됐다. ABC7. 누적 조회수 5억 회를 넘어섰다. RURALRADIO. 이 숫자를 보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80억 명이고 넷플릭스 구독자가 전 세계에 수억 명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5억 회라는 조회수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경이로운 수치다. 영화 한 편이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잘 만들었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이 작품에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음악이 있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 특히 주제곡 골던은 작품이 공개된 직후부터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기 시작했다.
빌보드 차트 상단에 올랐고 스포티파이에서 끊임없이 재생됐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한 영상들이 쏟아졌다. K-팝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한국어 후크를 흥얼거리게 됐다. 그것은 언어의 장벽 같은 것이 이 음악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증거였다. 시상식 시즌이 열리면서 이 작품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다. 골든글로브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고 CINELINX 연이어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도 수상 소식을 전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K-팝 장르 최초로에 호명됐다. AXIOS 상이 쌓일수록 업계에서는 오스카 이관왕도 기정사실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디즈니의 주토피아 2, 픽사 스튜디오의 엘리오 등 쟁쟁한 경쟁 후보들이 있었다. AXIOS 할리우드의 두 거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내놓은 작품들을 상대로 넷플릭스에 게다가 K-팝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시선도 있었다. 그리고 2026년 3월 15일 밤이 찾아왔다. 돌비 시어터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작으로 K-팝 데몬 헌터스가 호명되는 순간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는 매기강 감독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그는 소감을 시작하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했다. 넷플릭스 TUDUM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는 말이 뒤따랐다. ABC7 짧은 두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느꼈을 것이다. 할리우드에서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주인공을 보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 그 기다림을 알기에 더 절실하게 터져 나온 사과와 헌정.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존재하게 됐고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ABC7는 말은 그 자체로 선언이었다. 주제가상 시상은 또 다른 감동의 층위를 만들어냈다. 골던의 작곡가이자 가창자인 이재가 트로피를 받아들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리곤 했었는데 이제 모두가 우리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다. MBC 누즈는 말은 개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K-팝 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K-팝을 좋아한다는 것이 한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림의 이유가 됐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음악이, 그 문화가 이제는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무대에서 황금 트로피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골던 라이브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동안 돌비 시어터 객석에서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응원봉들이 켜졌다.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영화업계의 거물들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빛을 흔들며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한국어 가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영화상 시상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 장면을 담은 영상들은 몇 시간 만에 소셜 미디어 전체에 퍼졌고 수백만 번 재생됐다. 이 영화가 이토록 광범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야기의 보편성이다.
악마와 싸우는 K-팝 걸그룹이라는 설정은 특수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사는 보편적이다. 자기 혐오에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여정,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실제 삶의 간극에서 오는 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는 의지. 신선한 소재의 자기 혐오에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보편적 서사를 더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 MBC 누즈는 바로 그 지점을 짚어낸다. 또한 이 작품이 K-팝을 다루는 방식이 남달랐다. 단순한 팬서비스나 문화 홍보물이 아니었다. 단순히 K-팝에 대한 러브레터가 아닌 K-팝을 둘러싼 문화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담겼다는 비평. 더 할리우드 리포터. 이 나온 것은 이유가 있다. 이 영화는 K-팝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낭만화하지 않았다. 화려한 무대 뒤의 그늘,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 완벽함을 강요받는 존재들의 내면, 이 모든 것을 판타지라는 장르 안에서 풀어내면서 그 어느 것도 단순화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물론 이 작품이 만들어낸 파급력은 영화와 음악의 영역을 훌쩍 넘어섰다. 구글 검색어 트렌드에서 2025년 8월 말 한국 전반에 관한 검색량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수준을 넘었을 정도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영화에 대한 인기가 넘쳐나면서 대한민국의 관광, 식품, 전자, 뷰티 업계도 K-팝 데몬 헌터스와 관련한 마케팅을 이용하면서 크게 활성화됐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하나의 영화가 한 나라의 여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사건이라는 의미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동반했다. 매기 강의 수상 소감, 특히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을 때의 자부심, BTS가 빌보드 정상에 올랐을 때의 뿌듯함, 그런 감정들과 비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달랐다. 이번에는 한국 배우도 한국 감독의 한국 영화도 아니었다.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이 만든 K-팝이라는 한국 문화 현상을 소재로 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였다. K-팝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 음악과 그 이야기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었다. 그 의미는 더 넓고 더 깊었다. 이 작품이 열어놓은 가능성의 문도 주목해야 한다. 속편 제작이 확정됐으며 2029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CINELINX.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페란스가 다시 뭉쳐 이 세계관을 더 깊이 탐구할 것이라는 예고다. 하지만 이 작품의 진짜 레거시는 속편이 아닐 수도 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준 것은 K-팝의 미학과 이야기가 할리우드의 최고 제작 역량과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였다. 그 답이 오스카 이관왕이었다. 그 사실이 이후에 기획되고 만들어질 수많은 작품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2026년 3월 15일 밤 돌비 시어터의 응원봉 불빛들은 꺼졌다. 시상식은 끝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이 만들어낸 것들, 이제의 눈물, 매기 강의 목소리, 객석을 가득 채운 한국어 가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 K-팝을 좋아한다고 놀림받았던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자신과 닮은 얼굴이 스크린에 나오기를 기다려왔던 누군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에 안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K-팝 음악을 접한 누군가는 그날 밤 이후 조금 다른 눈으로 그 문화를 바라보게 됐을 것이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애니메이션이다. 악령과 싸우는 K-팝 걸그룹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다림의 이야기이고 인정의 이야기이고 자신의 언어로 세계의 말을 걸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다. 오스카 트로피 2개가 그 증명의 가장 화려한 형식이었을 뿐, 그 이야기는 이미 5억 번의 재생 안에서 응원봉을 든 손들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게 된 입술들 안에서 충분히 완성되어 있었다. 전설은 그날 밤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날 밤 비로소 제대로 시작됐다. 구독 부탁드립니다.